다만 시군별 지역화폐 충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모든 소진한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계획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구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경기도형 공공배달인 배달특급은 지난 12월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한 배달특급 회원수는 약 29만 명에 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역시 2만 8천여 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배달특급이 이 같은 초기 성장세에 만족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공배달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과 공공성 측면에서 개선할 점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달특급의 중단 없는 발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음에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달특급 배달료 책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배달특급에서는 민간 앱보다 배달료를 높게 책정한 가맹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달특급 이용한 일부 고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민간 앱보다 높은 배달료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도가 적정한 배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정 가격 정책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맹점주 및 대행사와 착한 배달료 책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달특급의 이익을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배달특급의 이용자 이탈 방지와 주문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기합니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 지역화폐 충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모든 소진한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계획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배달특급이 명실상부한 공공배달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일부 민간앱 및 독점화가 있는 점유율을 분산하고 그 이익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나눈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달특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협력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배달특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결식 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성장기 결식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최근 결식 아동 급식 단가를 인위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아동급식 카드 1회 사용 한도 역시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써 결식 아동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 보다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높은 배달료 부담으로 배달앱 사용은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결식 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면 배달특급이 추구하는 공정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배달특급의 이익은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우선적으로 전 시군 확대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며 경영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료 기준 책정 문제는 가맹점과 배달 대행사 간 사적 영역으로 경기도에서 배달료 책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낮은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가맹점이 민간앱 대비 소비자에게 높은 배달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가맹점 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배달특급 이용자 이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의 성공 여부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배달 특급은 지역 화폐 결제 시 제공되는 15%의 할인 외에도 론칭 시군 할인 행사, 신규 가입 할인 쿠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 중이나 낮은 수수료로 인한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거대 민간 자본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 신용카드 등의 마일리지 적립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G드림 카드라는 전자카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단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일식당 7,000원으로 인상을 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말씀드린 G드림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바우처 카드 즉 복지카드로 현재 현장 결제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배달용 온라인 결제용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타시도에 비해서는 이용자 편의를 매우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G드림 카드를 위해서 배달 특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BC카드사와 웹캐시 등 컨소시엄 업체와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급식 단가 대비의 어떤 효과성, 현장 결제 아동과의 어떤 형평성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분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배달 노동자의 안정성 확보를 질의하셨습니다. 배달 노동자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달 대행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배달 노동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시설의 이동 노동자에 대한 전용 쉼터는 물론 주차 공간도 별도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안전지원 사업으로 총 2,000명 약 예산 4억 원을 투입하여 2,000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책도 실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